경제와 정치를 대중의 눈높이에서 쉬우면서도 심층적으로 접근하는 경제 정치 전문 팟캐스트 이렇다 61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다를 진행하고 있는 마돈나입니다. 우리 건강과 또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또 나아가 에너지, 환경, 사회, 경제까지 거시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문제 미세먼지에 대해서 오늘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예, 찬희쌤, 올 봄에는 미세먼지가 정말 심했잖아요. 네. 어떻게 보내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찬희쌤입니다. 네. 네, 태어나서 처음으로 네. 마스크 쓰고 돌아다녔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네, 마스크 안 쓰고 돌아다니니까 예. 목이 이렇게 칼칼해지더라고요. 맞아요. 우리 옛날에는 왜 와이셔츠가 목이 더러워지는 정도로만 이해했잖아요. 뭐 콧구멍 시커매지고. 콧구멍 시커매지고. 이게 그 정도가 아니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외출을 하려면 일기예보를 보면서 미세먼지 예보도 스마트폰에서 딱 쳐봐야 되는 그런 네네. 시대가 됐고요. 그게 바로 아마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잘 보여주는 단면적인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서울과 수도권만이 아니라 이 제주도처럼 공기가 좋을 것 같은 지역에서도 미세먼지 주의보나 경보가 내려지는 것을 보면 그 심각성이 정말 잘 심각한 느껴져요. 거죠. 예. 지금은 이제 여름이 돼서 미세먼지 얘기가 언론을 잘 안 타는데요. 네. 그리고 봄에 좀 많이 탔던 것 같아요. 네. 또 탈 때만 얘기가 되면 안 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요. 네. 또 겨울이 되면 또 미세먼지 문제가 불거질 거 그렇죠.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미세먼지와의 싸움을 시작하지 않으면 겨울 봄만 되면 그 고통에서 모든 사람들이 신음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싸움. 예. 네, 미세먼지 싸움. 싸워야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오늘은 네. 미세먼지란 뭔지 어디서 생겨나는지 또 미세먼지가 우리 건강에는 또 얼마나 나쁜가 네. 더 나아가서 미세먼지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 꾸준히 연구해온 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네. 올 4월에 출간된 굿바이 미세먼지의 저자 남준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공부해서 남준희입니다. 오늘 녹음하시기 위해서 양주에서 멀리 오셨는데요. 예, 저야 뭐 남준희 선생님 친숙합니다. 네네. 네, 뭐 특별히 친숙한 이유를 밝히진 않겠습니다만 네네. 청취자분들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소개를 좀 자세하게 부탁드리고 또 어떻게 미세먼지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대기학자나 정책 전문가는 아니고요. 네. 현재는 양주에서 굿바이카라는 폐차장도 하고 폐차장. 그다음에 자동차 엔진이나 부품을 수출하는 좋은차닷컴이라는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네네. 장사꾼인데요. 사장님이시군요. 매달 월급으로 고통받는. 네네. 저는 자동차에 대해서 중고자동차의 국내 매매, 수출, 뭐 셀프 세차장, 그다음 자동차 보험 대리점 등등으로 자동차 쪽의 관련된 여러 업을 쭉 했었습니다. 네네. 특히 2000년부터 제가 두꺼봐 폐차다오 현금 줄게라는 슬로건으로 좋다. 인터넷 기반의 전국 폐차 대행 서비스를 제가 처음 했었거든요. 그거 버스 뒤에 광고하시지 않으셨어요 혹시? 그거는 원래 이제 꽁치도 멸치도 아닌 조기 폐차 뭐 이렇게 했던 건데. 네. 그래서 저는 전국 기반의 폐차 서비스를 하면서 폐차라는 것, 또 자동차 재활용이라는 것을 제 화두로 살아왔는데 2005년도에 노후경제 자동차 조기 폐차라는 환경부 정책을 제가 접하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나서서 자문을 하면서 환경부에 미세먼지 줄이는 정책에 이렇게 저렇게 관여를 하면서 그렇게 10몇 년이 지났죠. 중간에 한 2년 정도 중환경보전자문위원회 자문도 약간 했었고 그래서 이 정책을 한 10년 정도 봤는데 오늘도 이 자리에 이 대단한 이렇다라는 팟캐스트 와서 정책을 입에 담을 수 있다는 것은 좋다. 좋아요. 둘이 좋아. 세 번의 정권을 거치면서 미세먼지의 정책의 수준이 떨어진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장사하는 저희가 나서서 정책을 입에 담을 수밖에 없는 아주 우픈 현실이죠. 그러네요, 진짜. 그리고 어제 또 나왔는데 그저께구나. 추경하면서 또 국회에서 열받는 소식이 있었죠. 학교에서 이제 간이 측정소 90억 그 예산이 다 날라갔더라고요. 전액 삭감됐죠. 물론 이제 측정기를 간이로 하는 게 적절할지 말지는 또 그 다음엔 논란 사항이지만 측정소를 많이 지어야지. 예를 들면 병원에 우리 종합병원인데 뭐 MRI 찍는 거나 이런 등등의 테스트 장비가 없으면 진단하는 게 없으면 그렇죠. 어디가 아픈지 왜 아픈지 알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측정소 없이 발생원이 어딘지 중국에서 왔는지 옆집에서 왔는지 뭐 발전소 왔는지 어떻게 아냐고요. 아니 국민들은 미세먼지 때문에 불안에 떨고 있는데 그렇게 추경 예산을 삭감한다고 하니까 간이 측정소가 문제가 있으면 제대로 된 측정소를 만들던가 좀 진지하게 취급하고 있는 느낌이 안 드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요. 마음이 아픈 게 공기
에는 정파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어떤 분들은 정파적으로 공기를 다루려고 해요. 그게 문제.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날수록 음. 우리가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 좀 정확히 알고 그렇죠. 그 적절한 대책을 좀 세우기 위해서 좀 싸워나가야 할 것 같아요. 네네. 자, 그럼 오늘 얘기를 좀 천천히 차근차근 네네. 풀어나가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미세먼지 하는데 우리가 미세먼지가 먼지보다 작다 정도는 알 것 같아요. 근데 미세라고 써 있으니까. 네, 미세라고 써 있으니까. 근데 네. 도대체 어느 정도 작아야 미세먼지라고 하는 건지 궁금해요. 네, 이 비교는 이제 미국 환경부에서 나온 비교이고 네. 네. 그 머리카락을 나온 그 그림이 아주 많이 인용되어 있죠. 네, 네. 그래서 백사장 모래알 지름은 0.09mm, 그러니까 90 마이크로미터인데 0.09mm. 예. 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지 않은 단위이긴 합니다. 네, 네. 90 마이크로미터. 마이크로는 100만 분의 1이니까 아. 그러면 90 마이크로미터이면 100만 분의 1미터를 100만으로 나누는 네. 것의 90배. 네. 하여튼 90 마이크로미터. 네. 그래도 육안으로는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네. 우리 모래알 모래사장 가서 네, 모래알은 보이잖아요. 이게 떨어지는 게 보이죠. 네, 네. 그리고 머리카락 지르면 50에서 한 70 마이크로미터. 아, 약간 작네요. 네. 머리카락이 네네. 약간 작네요. 예, 그렇죠. 지름이. 예. 그러니까 모래알은 바닥에 떨어지죠. 공중에서 날려보면. 예, 예. 그런데 미세먼지, 특히 이제 지름 50 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총먼지, 그 다음에 10 마이크로미터는 PM10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2.5 지름이 2.5 마이크로미터 이하는 PM2.5라고 하는데, 네. PM10이나 PM2.5 혹은 PM1.0 정도 되면 바닥에 안 떨어집니다. 얘들이 날아다닙니다. 아. 그러니까 PM2.5, PM1.0은 수년 동안에 날아다닌다고 그래요. 그러면 지름이 50 마이크로미터 이하면 총먼지, 네. 지름이 10 마이크로미터 이하면 미세먼지. 네네. 그게 이제 PM10이라는 거죠. 네네. 네, 그러면 지름 2.5 마이크로미터 이하면 PM2.5, 네네. 초미세먼지. 네. 네, 그러면 숫자를 50, 10, 2.5 요 세 개를 기억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50 역시 학원에서 명강사는 좀 다르시네. 네, 50, 10, 2.5인데 여기서 우리가 10, 크기를 말할 때 이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의 언론들이 지름이 2.5이거든요. 네. 그런데 미세먼지는 3차원으로 존재하잖아요. 부피로 그게 계산을 또 해야 달라요? 되죠. 지름은 지름인데 얘가 지름으로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네네. 아. 이렇게 부피로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크기 비교할 때는 부피로 해야 되는데 대부분 그냥 지름으로 해서 네. 예를 들면 PM10이 PM2.5의 크기가 4배입니다. 아, 4배가 아니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름이 4분의 1이네. 그렇죠. 그러면 그러면 부피는 세제곱? 그 세 번 아. 세 번 곱해야 되죠. 역시 똑똑해. 그리고 아까 천이세모. 50, 10, 2.5라고 하면 부피는 세제곱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아까 50이라는 그 머리카락 그 굵기의 네. 미세먼지 네네. 그냥 먼지와 네네. 그다음에 2.5로 하면 25배잖아요. 네, 25배 네네. 세제곱만큼. 그러면 이제 쉽게 말하면 초미세먼지 한 10,000개하고 머리카락 지름의 먼지하고는 한 개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그 환경 기준이 무게인데 더하기 이제 네네. 개수도 나와야 되죠. 네. 그래서 부피로 치면 그 크기라는 게 느낌이 확 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러네요. 2.5하고 PM10만 보더라도 4배인가 64배인가 또 느낌이 확 다르죠. 아하. 그러니까 정말- 머리카락 지름만 한 먼지가 있다면 그게 10,000개가 들어간 게 초미세먼지네요. 진짜 작다. 어마어마하네. 그러니까 같은 무게인데 네네네. 머리카락 지름의 먼지 한 개를 내가 몸에 받아들인 것하고 네네. 10,000개 같은 무게인데 네. 같은 부피고 같은 무게인데 10,000개의 초미세먼지를 몸에 받아들인 것하고 몸에 무엇이 더 나쁠까요?라고. 그러니까 이게 여쭐 수 작으면 있죠. 작을수록 그렇죠. 몸에 나쁘다는 말씀이신데 그 이유가 뭐예요? 작은 놈은 몸에 막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50이라는 그 자동차로 비유되면 네네. PM2.5, PM1.0은 야구공 많아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 몸에 땅구멍이 예를 들면 하수구 구멍이라 치면 자동차는 네네. 하수구 구멍 안에 못 들어가잖아요. 네. 네네. 그런데 공은 빠지죠. 공은 빠지죠. 아. 그래서 PM2.5나 PM1.0 등은 세포를 통해서 우리 몸에 그대로 들어와요. 아, 걸러지질 않는구나. 와. 네. 그러니까 우리 호모사피엔스는 우리 다 호모사피엔스잖아요. 크로마뇽이 아니시죠? 예. 호모 파베르. 네. 우리는 PM2.5나 PM10에 네네. 대응하도록 진화하지 않았거든요. 아하. 과거에 없었으니까. 아. 극히 드물었으니까. 아, 그러니까 뭐 코에 있는 털이라든가, 네. 그죠? 뭐 점막이라든가 이런 게
미세먼지를 막도록 설계가 안 돼 있구나. 우리 그렇게 진화 안 됐죠. 왜냐하면 우리는 진화를 지난 20만 년, 30만 년 동안 했는데 네네. 미세먼지는 지난 2, 300년 사이에 나왔잖아요. 네. 진화가 갑자기 될 수가 없죠.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자고수로 나쁜 거구나. 그러니까. 야, 와. 인류의 진화하고 관계가 있네요. 미세먼지가 몸에 나쁘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요. 이게 좀 구체적으로 이게 건강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이게 2012년에 WHO 네. 보건기구 산하의 국제암연구소가 발표한 것에서부터 네, 네. 관심이 쫙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음. 이게 흡연하고 같은 급이네. 1급 발암물질이네. 그래? 1급 발암물질. 1급. 1급. 그래서 1급 그룹 A, 2A, 뭐 2B 이렇게 나누는데 네네. 제일 안 좋은 게 이제 그룹 A 혹은 1군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1군이 제일 나쁜 건데 네, 1군이다. 네, 네. 그럼 그 1군에다 나도 그거 딴 게 또 있나요? 그러니까 딴거 1군에 어떻게 있나요? 뭐가 포함이 되는지 궁금해요. 흡연, 예, 예. 네. 뭐 성면, 네. 혹은 철야노동. 철야노동 성면하고 같다. 네, 네. 성면이 나쁜 건 세상이 다 알잖아요. 다 알죠. 야, 그러면 성면 이렇게 비유하면 됩니다. 이제 산모가 네. 애를 가지고 담배 피우는 산모는 굉장히 적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애를 가지고 미세먼지가 많은 데를 다니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많죠. 근데 그게 똑같은 거구나. 똑같은 거죠. 똑같은 그렇게 거죠. 말씀하시니까 그냥 충격적이네요. 확 와닿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나쁘냐면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피부를 통해서 몸에 그냥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네네. 저도 혈전이라는 용어가 느낌 잘 안 오던데 피떡 그러니까 느낌 오는 거예요. 피떡. 그러니까 한자 혈전보다 피떡. 그러니까 얘가 이제 염증을 끈적끈적해진 피. 예, 끈적끈적하니까 네. 얘가 네. 혈관을 타고 온몸을 다니면 네. 심장 혈관에서 오래 있으면 이제 심장이 안 좋게 하는 거고 뭐 심장을 덜 뛰게 한다든지 아니면 정지하게 네네. 만들어서 갑자기 죽게 만든다든지 혹은 폐에 들어가면 폐암을 만든다든지 네네. 그죠? 아니면은 뇌혈관 가면 치매를 일으킨다든지 혹은 뭐 피부를 아토피도 만든다든지 네네네. 그러한 여러 가지 뭐 제가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종합 선물 세트 그러니까 종합 이 발병 세트인데요. 그것 때문에 미세먼지 때문에 실제로 뭐 사망한 뭐 통계나 이런 게 있어요? 많죠. 2010년에 국제암연구소가 발표한 거는 대기 오염으로 인한 폐암으로만 전 세계 22만 4천 명이 엄청나다. 야, 어마어마하네요. 엄청나다 진짜. 와. 아니 미세먼지가 폐암의 큰 원인이라는 게 충격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흡연과의 관계만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종합 발병 선물 세트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또 뭐가 있을까요? 천식, 만성 기관지염 같은 호흡기 질환이 있고요. 네. 심근경색, 뇌졸중, 급사 같은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데 이번 천식이나 기관지염은 특히 아이들한테 문제가 크죠. 그렇죠. 노인이나. 그렇죠. 호흡에 장애가 그렇죠. 되는 아이들은 성장이 느려지거든요. 그러니까 2014년도 또 세계보건기구가 보고한 거에 따르면 네. 700만 명이 전 세계에서 이 대기 오염으로 일찍 조기 사망한다고 합니다. 심각하다. 우리나라도 보면 환경부 보고서는 매년 2만 명 정도가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 오염으로 조기 사망한다. 우리나라도 통계가 있군요. 수도권은 미세먼지로만 한 15,000명 정도가 조기 사망한다. 그러니까 미세먼지만 보면 이 전시 상황이죠. 거의 교통사고보다 더 심하네요. 교통사고 1년에 한 그러니까요. 4,000명밖에 안 죽거든요. 네.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사실. 야, 이게 심각하네. 죄송합니다. 진짜. 4,000명도 많이 돌아가신 거죠. 네. 비하면 네.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 진짜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저는 먼지라고 해서 좀 그러니까 가볍게 청소하다가 생각했어요. 나오는 그런 먼지 정도로 생각하면 네, 그러니까요. 방음 마스크 끼고 털면 되는 차원이 다르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미세먼지를 줄여야 될 텐데 미세먼지를 줄이려면 미세먼지가 생기는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그래야지 줄일 수 있겠죠. 그래야 예. 우리가 먼지를 줄이고 차단할 수 있잖아요. 근데 대체 미세먼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지 또 모래가 바람에 날리면 먼지가 되듯이 뭐 그렇게 만들어지는 건지 뭐 어떻게 되는 건지. 네, 자연에서 발생도 많이 되고 네. 인위적으로도 많이 발생되는데 자연에서 황사나 혹은 뭐 소금에서 이런 것은 크기가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방어할 수 있죠. 네. 그런데 PM10, 뭐 2.5, 1.0 이렇게 작은 것일수록 인간이 만든 겁니다. 인간이. 그러니까 마찰이나 마모해서 혹은 뭘 태움으로써 이렇게 다 거기서 발생되는 겁니다. 특히 초미세먼지는 고온 고열에서 뭘 태울 때 그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화학 반응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건 자동차 같은 데서 많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경유 자동차가 계속적으로 문제이죠.
그다음에 경유 엔진이 탑재된 건설기가 계속 문제이고요. 경유 차량에서 그러니까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많이 나오는 거죠. 그렇구나. 논쟁 중에 이번에 되었던 것이 경유가 조정이 합당한가라는 것이었죠. 결국 그 기획재정부께서 나서서 안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거는 좀 잘못되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정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 지금 100대 85로 되어 있는데 세금 때문에 네. 그 15라는 것의 가격 차이하고 네. 그리고 연비 때문에 경유자동차 연비가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훨씬 싸게 하는데 네, 네. 우리 중앙일보에서 7월 4일자로 어떤 보도를 하셨냐면 조세재정연구원의 그 연구 결과에 따라서 제조업체들이 초미세먼지 한 47% 나오고 경유차는 15%밖에 안 나온다. 이게 조세재정연구원 네네네. 거기서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 오염 물질을 조사해 보니 네. 제조업체에서 훨씬 많이 생산되더라. 경유 차량보다 네. 이런 결과가 나왔군요. 예. 그러니까 초미세먼지도 보면 제조업 연소 1위 54%, 뭐 비도로 이동 오염은 2위 18%, 도로 이동 오염은 3위 14.5%인데 네. 이렇게 볼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경유 자동차의 경우는. 왜 그래서 그럴까요? 그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두 분 앞에 그 네네. 잘생기신 두 분한테 사업장 대규모 사업장이 사실은 근처에 있습니까? 없죠. 이 수도권은 없잖아요. 저 지방에 있잖아요. 제조업체는. 예. 혹은 석탄 화력 발전소도 그렇죠. 아니 말씀 들으니까 네. 없기 때문에 왠지 수도권은 그럼 미세먼지가 많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그렇죠. 예, 제조업체가 1위면 그래서 지금 수도권만 보면 네네. 초미세먼지 경우는 경유자동차의 배출 비중이 훨씬 높고 네네. 그래서 수용체인 나 입장에서 무엇이 가까이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가도 봐야 되고 그게 경유자동차 중요하죠. 또 하나는 몸에 얼만큼 좋지 않는가 인체 위해성이 있습니다. 경유자동차에서 아주 미세한 아주 작은 미세먼지도 주로 나오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나와 얼만큼 가까이 있는 배출 원인가 하고 그다음에 얼만큼 몸에 나쁜가라는 비교도를 봤을 때는 현재 이번에 그 발표한 전체 비중에서 적기 때문에 경유가 조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참 잘못된 접근이죠. 아니 그럴 수 그러니까 있겠네요. 대기 오염이 예를 들면 100이라고 본다면 100 중에서 한 반 정도가 제조업체에서 나오긴 하지만 제조업체에서 나오는 건 이제 멀리 있고 또 무슨 뭐 하천에 녹아들 수도 있고 바다로 빠져나갈 수도 있고 도시에 있는 우리한테 직접 영향을 덜 미친다 이거 하나 말씀하신 거. 또 하나는 이제 초미세먼지를 얼만큼 발생시켜서 건강에 얼만큼 위해성을 주느냐 이런 면에서도 경유가 훨씬 크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인용되는 보고서인데 미국에서 캘리포니아 주가 대기 정책이 가장 빠르고 가장 예민한 데인데요. 그래요? 거기 대기 위해성 평가 보고서에서 보면 경유 엔진 배출가스는 대기 중 초미세먼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밖에 안 되는데 위해성 얼만큼 몸에 나쁜가? 네네. 그것은 약간 84%로 점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5%밖에 안 되는데 실제 위해성이 위해성은 84%다. 그래서 전국 단위로 보지 말고 만약 서울시로만 보면 네. 2011년도 연구 결과로 초미세먼지 배출 기여도는 사업장 1위지만 배출 원별 기여도에서 자동차 배출 가스는 또 1위입니다. 초미세먼지 농도에 대해서. 근데 제가 주장하는 말씀은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 아닙니다. 경유자동차도 하고 그것도 하고 같이 하자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적은 예산 가지고 뭘 할지 선택적으로 말하는 것은 우리는 무엇이든 다 안 좋잖아요. 근데 우리한테 가까이 있는 것부터 해결해 나가자. 근데 사업장도 같이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경유차나 이에서 나온 초미세먼지가 퍼센테이지가 적다는 거로 이번에 경유가 인상에 대해서 무산돼 버린 건 잘못된 정책이다. 그러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린 거네요. 경유차 정책 수치에 말하자면 현혹된 거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정무적인 게 들어갔죠. 정치가 개입이 됐군요. 그럴 것 같았어. 시민들의 반발을 초래해서 정권 초기에 이 추동력을 약화시키지 말자라는 의도가 있었죠. 근데 저는 건강 문제를 왜 그렇게 접근하느냐가 있죠.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동차발 초미세먼지가 가장 대기 위해성이 높은데 그중 대부분이 경유 차량이고 결국 경유 차량의 대기 위해성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경유 가격 인상을 하지 말자라고 했는데 물론 그것은 작년 5월달에 그 박근혜 정권 때죠. 전 대통령께서 특별 지시를 하셨는데 제가 용어를 조금 고민했습니다. 극존치셨네. 하셨는데 갑자기 해서 4개 연구기관이 이제 같이 한 결과인데 아까 말씀드린 조세재정연구원은 기획재정부 입장을 받아서 그렇게 발표를 한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전체 승용차의 비중에서 경유자동차의 비중이
지난 몇 년 사이 계속 올라갔잖아요. 이런 상황은 좋지 않죠. 아 그렇구나. 그 제가 이제 남 선생님 하다 보니까 좀 의문이 좀 생기는 거는 이제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서는 아까 이제 경유 차량이 굉장히 초미세먼지 발생이 크다. 네네. 이제 퍼센테이지가 15% 뭐 17%더라도 사실 위해상에서는 80%가 넘는다. 네네. 공감이 가는데요. 경유 차량을 줄여야 되는 건 이제 알겠어요. 솔직히 뭐 길거리에 외제 디젤 RV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그 비싼 RV들이. 사실 그 사람들은 그 차를 몰아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확실히 제한할 수 있도록 경유차에 대한 어떤 규제라든가 이런 뭐 페널티 같은 게 좀 더 커져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덤프 트럭 같은 거 있잖아요. 생계형 디젤 차량. 그러니까 트럭은 디젤 아니면 사실 힘을 못 받잖아요. 네. 디젤을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RV 같은 거는 이제 경유 가격을 올린다든가 환경세 같은 거 부과해서 이러면 이제 RV는 장기적으로 볼 때 당연히 가솔린 차량으로 전환될 것 같은데 생계형 트럭 같은 경우는 이제 경유 가격이 올라간다고 트럭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또 그런 문제가 있네요. 그래서 이제 트럭은 그대로 굴러다니는데 괜히 트럭 운전자 비용만 높아져서 생계에도 위협을 주지 않을까 그런 점 걱정이 되는데 그건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이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요. 네네. 군사정권 때 민주주의 하자고 할 때 너 북에서 왔냐고 하면 이게 서로 안 맞는 논리를 섞어버리는 것이거든요. 네네. 자, 생계 보전, 복지 문제하고 건강형 문제를 섞어서 말을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생계형 트럭을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은 경유가 조금 오르면 그만큼 안 좋겠지만 그 이외에도 그분의 생계를 위협하는 요소는 너무나 많죠. 그 저기랑 비슷하다. 최저임금 올릴 때 그럼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어떡하냐, 그렇죠. 막 이런 거랑 비슷한 논리가 될 수 있겠네요. 하나씩 우리는 해결해 나가는데 그게 섞어버리고 섞으면 맛이 이게 네 밥인지 내 밥인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거는 그거 차원에서 사회복지 차원이나 경제정책 차원에서 해결해야 된다. 근데 그러면 저 또 질문 하나 할게요. 솔직히 미세먼지는 봄이 제일 심하잖아요. 그거는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일 텐데요. 어떤 사람들은 중국의 영향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길거리 다니다 보면은 스티커 붙이는 거 있거든요. 미세먼지 원인이 제일 많은 것은 어디냐,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중국에다가 많이 붙이더라고요. 근데 또 누구는 중국의 영향은 미미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남 선생님 어떤 주장이 맞는 거예요? 오늘 아주 따끈따끈한 그 기사가 나왔죠. 작년에 환경부하고 미국의 나사하고 공동 연구를 한 결과를 오늘 발표했었거든요. 나사하고 올 7월 19일자로 보면 물론 이제 5월, 6월 달에는 중국의 영향도가 좀 적을 때입니다. 북서풍이 안 들어오고 그다음에 중국이 난방을 안 할 때이니까 여기에 보면 34%가 중국 발이다라고 오늘 이제 발표를 하였죠. 무시할 수는 없네요. 그다음에 5월, 6월에 발생 기후에서 국내는 52%이고 그러니까 추정 이제까지 환경부는 오늘 발표도 환경부가 이제까지 한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연평균 30에서 50%이고 고농도시에는 60에서 80%로 차지한다. 높기는 매우 높네요. 높죠. 높습니다. 높는데 중국 발 미세먼지가 심각하다라고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또 왜 그러죠? 자, 우리가 중국에서 많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추정이거든요. 추정. 자, 누가 용의자라는 것하고 누가 범인이라는 건 다르잖아요. 중국에서 오는 건 맞는데 실제로 얼만큼 많이 오는지는 우리가 과학적으로 입증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올해 초에 그 중국하고 우리나라 정부 상대로 소송 낸 것은 그 패소할 겁니다. 물론 그분들 아시면서 상징적으로 낸 것이긴 한데 손실의 인과관계를 정확히 아직 입증을 못했죠. 그러니까 공동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중국하고. 네. 그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스스로 미세먼지를 줄이는 정책과 노력을 치열하게 하면서 중국하고 야 너네들은 무엇을 하고 계시냐 우리 같이 합시다라고 하면 좋겠는데 지난 몇 년 사이에는 중국의 그 미세먼지 정책을 피는 강도 예산에 비해서 우리가 적었어요. 그래요? 중국의 노력에 비해서 우리 노력이 미흡하다. 그렇죠. 창피하다. 중국은 워낙 높기 때문에 중국 그 시민들 관심도 높고 그다음에 공산당도 열심히 좀 하려고 하고 있고 정권의 사활을 걸고 하겠죠. 지난 4, 5년 사이에는 많이 농도가 떨어졌어요. 그렇구나. 우린 별로 안 떨어졌죠. 사실 지난 정권이 미세먼지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거의 없었죠. 그렇군요. 심각하다 우리는. 그러니까 진짜. 뭐 중국이 농도가 워낙 높긴 하지만 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하지만 지금 남 탓할 상황이 아니다 이거지 우리가. 그러네요. 우리도 노력을 하면서 협조를 하고 중국의 문제도 해결하려는 그런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뭐 마지막 비유 말씀드리면 중국의 석탄화력 발전소는 미세먼지 많이 나오는데 한국의 석탄화력 발전소는 미세먼지 안 나온다? 아니죠.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부터 할 거 한 다음에 중국에다 말을 해야지 순서에 맞죠. 그러네요, 진짜. 저도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왜 작년에 박근혜 정부가 미세먼지 정말 심했을 때
요리할 때는 꼭 창문을 열고 환기하세요. 뭐 이런 캠페인 했잖아요. 근데 고등어 생각나요. 고등어가 그냥 갑자기 음식 재료 중에서 네. 가장 미세먼지가 많이 나온다 이렇게 발표가 나오면서 이른바 네. 고등어 파문이 일면서 네. 고등어 값이 막 폭락하고 네.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고등어 구이에서 정말 미세먼지가 많이 나온 건 팩트인가요? 예, 우리나라 한숨을 쉬셔요. 근데 한숨 씁니까? 네. 환경 정책사에서 아주 오래 남을 해프닝인데요. 네. 거의 우주의 기운 수준인가요 이게? 네. 고등어를 실내 환기를 안 하고 직화구이를 하면 미세먼지가 무지 많이 나오는 건 맞습니다. 아 많이 나온다. 예. 그때 그 아쉬웠던 것은 이제 고등어가 왜 많이 나오냐면은 이게 등푸른 생선이 불포화 지방이 많대요. 네. 그러면 해우면 등푸른 생선에 고등어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꽁치도 있고 네. 뭐 많죠. 이면수. 이 발표는 그 당시에 네. 환경부 산의 국립과학환경원에서 네네. 한 1년 정도 용역한 것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의도나 과정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요리를 하더라도 미세먼지가 덜 발생되게 조리를 하세요라는 아하. 좋은 의도인데 네네. 당시 맥락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굉장히 계속 높고 고농도인데 환경부가 별로 하는 게 없으니까 시민들이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상태인데 갑자기 거기서 고등어구이 이렇게 나오면서 물론 언론이 과장한 것도 있지만 네네. 환경부가 의도에 맞게끔 결과가 되도록 예상해서 노력하는 것은 중앙부처가 해야 될 일인데 그러니까요. 그걸 못했죠. 그래서 만약에 고농도 시에는 등푸른 생선을 조리 방법을 좀 달리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도라도 제목을 따면서 갔더라면 네네네. 근데 고등어 구우면 미세먼지 많이 나와요. 되게 많이 나와요. 네네. 라고 하니까 마치 사회적인 미세먼지 문제가 다 고등어 탓인 것처럼. 옛날 우리 네. 메르스가 낙타 때문인 것처럼. 예, 예.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여파로 메르스가 참 그랬죠. 안동의 그 고등어 간고등어 네네. 전체 10집 중에 10공장 중에 8개인가가 3, 4개월 동안 조업 중지가 되었었어요. 심각하다. 아니 네. 그 정말 정부가 네. 이 소통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벌어진 해프닝인데 음. 죄 없는 고등어 그리고 또 네. 죄 없는 그 간고등어 사업장 음. 그 거기 또 일하시는 분들한테까지 다 또 영향을 받게 됐네요. 실제로 그 왜 부엌에서 조리하는 여성분들이 네네네. 폐암의 네. 대표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부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라는 제가 보도는 봤어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그런 분들한테 굉장히 유용한 정보죠. 맞죠. 담배도 안 폈는데도 왜 폐암에 걸리냐? 왜 여성들이 네, 폐암에 걸리는 부엌에서의 경우도 미세먼지 많으니까. 때문에. 그러니까 환기라든가 이런 게 이제 중요하긴 한데 전 사회적인 이건 실내 문제인데 네네네. 실외에서 발생하는 전체적인 미세먼지가 나오는데 그걸 고등어하고 연결시킨 거는 뭔가 좀 확실히 좀 문제가 있었다는 문제가 생각이 있다고 드네요. 봐요. 예. 그러면 또 우리가 미세먼지 관련해 가지고 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들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발생원에 네. 따라서 분류된 건데 놀라웠게도 1차 발생된 것보다 초미세먼지는 2차로 더 많이 발생된대요. 2차 그래요? 발생. 2차 네. 발생이라는 게 뭔가요? 그러니까 1차 생성이라는 게 뭐 사업장 굴뚝 네. 아니면 자동차 배기가스, 검댕이 등등인데 그게 1차 생성이고. 직접 어떤 뭘 태우거나 연소하거나 네네. 마찰해서 직접 나오는 미세먼지인데 2차 생성은 아 근데 그거 그 1차 생성먼지의 주로 성분은 어떤 건데요? 성분은 굉장히 종류가 많죠. 네네네. 뭐 유기탄소, 뭐 재, 중금속, 뭐 카드뮴, 납, 뭐 굉장히 굉장히 다양한 종류에서 네. 발생물마다 다 다릅니다. 네. 왜냐하면 그렇구나. 우리가 미세먼지는 네네. 무엇을 만들어 지었나로 정의하는 게 아니고 크기로만 정의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크기만 작으면 어떤 물질로 이루어졌든지 우리는 미세먼지를 칭하니까. 네네네. 근데 2차 생성먼지의 경우는 질소 산화물이나 아황산 가스 등이 수증기, 오존, 암모니아 등과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2차 유기 입자를 형성하거든요. 그러니까 1차로 그렇구나. 나왔던 게 또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더 나쁜 걸 만드는군요. 그래서 대기 정책이 힘든 것이고 네네. 수도권 초미세먼지 발생의 3분의 2 이상이 2차 생성먼지이고요. 오늘 아까 전에 나사 공동 발표를 보면 네네. PM 1.0 이 네. 경우는 75%가 2차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1.0이면 아까 얘기했던 2.5보다 더 작은 더 작은 거. 거예요. 그러니까 작으면 작을수록 더 나쁜 네네. 거니까. 2차로 생성되거든요. 그래서 경주자동차가 왜 중요하냐면 휘발유 자동차에 나오지 않은 질소 산화물이 경주자동차에는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구나. 우리 폭스바겐 사태에서 뭐 했습니까? 질소 산화물 발생을 갖다가 운행 시에는 더 많이 나오게 하고 테스트 받을 때는 안 나오게 하는 그 장치를 갖다가 조작했던 거였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심각한 거잖아요. 그래서 경주자동차에 질소 산화물 나오니까 우리는 네. 여전히도 경주자동차와
그다음 건설 기계를 오염원으로 중요하게 다룰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는 이게 뭐 흙먼지 그냥 날리는 거다 뭐 이렇게 이해할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지금 2차 생성먼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이제 일반 대중들은 2차 생성먼지까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게 정말 중요한 정보인 것 같아요. 화학적으로 생기는 2차 생성먼지. 또 아까 이제 고등어구이 얘기도 했었는데요. 한마디로 미세먼지에 대한 정부의 근시안적인 태도가 하나의 해프닝으로 드러난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동안 그러면 정부는 미세먼지와 어떻게 싸워왔나요?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 네. 뭐 싸웠다고 말하기 좀 난감한데요. 환경 기준을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미세먼지 규제 기준은 이제 무게로 칩니다. 네. 그래서 연간으로는 세제곱미터의 공간 안에 50 마이크로그램을 넘지 말라. 미세먼지를 재었을 때 그러니까 가로 세로 높이 1m라는 공간 안에 50 마이크로그램 아까 마이크로는 100만 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50 마이크로그램 넘지 말도록 하고 24시간 평균치는 100 마이크로그램을 넘지 않도록 하자. 이게 미세먼지 규정이죠? 그죠. 그다음 PM10이죠. 초미세먼지는 연간 25 마이크로그램. 그다음에 하루 평균치는 50 마이크로그램 이하로 관리하자라고 하고 있죠. 예, 그러면 미세먼지는 연간은 50, 24시간은 100, 초미세먼지는 연간 25, 24시간 50. 수치를 듣긴 들었는데 우리가 이제 감이 안 와요. 눈이 안 나서 이게 약간 감이 잘 안 오네요. 이게 시각화되지 않아서 마이크로 말도 어렵고 이걸 좀 느낌을 오려면 좀 비교를 하면 우리가 좀 느낌이 오잖아요. 국제 기준하고 좀 비교해 보면 좀 좋을 것 같은데. 그죠. 여기 이 사이에 하나 말씀을 드리면 WHO 세계보건기구 권고 기준에 대비해서 우리가 많이 높죠. 아 그래요? PM10의 경우는 20, 50인데 우리는 50, 100이거든요. 거의 두 배가 더 많은 것을 우리는 기준으로 삼고 있는 거죠. 허용 범위가 너무 넓다. 그렇죠. 그다음에 초미세먼지는요? 2.5의 경우는 10과 25. 우리는 연평균이 25인데 WHO는 10. 이건 반도 안 되네요. 그다음에 일평균 50인데 WHO는 25인데 두 배 이상 높은데 WHO는 20, 50인 게 우리는 50, 100이고 WHO가 10, 25인 건 우리는 25, 50이니까 두 배 이상 높은 거네요. 그러니까요. 2배 또는 2.5배. 그러니까 WHO 권고 기준보다 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잠정 목표 2에 해당하는데 잠정 목표 2. 여기서 중간에 돌발 질문을 던지면 우리 코리아는 한국 사람은 유럽이나 일본, 미국 사람에 비해서 미세먼지에 강력한 DNA를 가진 사람들인가? 코에 무슨 미세먼지 막는 털이 있는가? 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진화는 빨리 될 것 같아요. 조선 사람도 독하긴 한데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환경 기준이 우리가 PM10 같은 경우는 처음에 도입할 때부터 이제까지 변동한 바가 없어요. 환경 기준에. 그럼 이제는 강화시킬 때가 되었죠. 세계 기준에 반도 안 된다는 건 좀 충격적이네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그 기준으로 스마트폰에서 미세먼지 뭐 보통, 나쁨, 매우 나쁨 뭐 이렇게 이것도 한국 기준이겠네요. 그러니까 한국 기준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초미세먼지가 나쁨이라고 하면 WHO 잠정 목표 2에 해당되는 일평균 기준치 50을 초과하는 51에서 100 사이면 이제 나쁜 건데 그러니까 WHO 공고 기준의 2배에서 4배이죠. 그럼 매우 나쁨이면은 훨씬 심하겠네요. 그렇죠. 뭐 더 위로도 올라가는데 한국 기준치는 2배 이상의 그때 이제 매우 나쁨이 되는 거죠. WHO는 4배 이렇게 되는데 그게 2배 차이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 정부에서 발표하는 조음 이걸 안 보고 유럽 기준에 그걸 보는 거죠. 그래요? 그래야지만 오늘 외출을 어떻게 할지 말지 되는 거가 우리는 그렇겠네요. 보통 조음이 실제로 유럽 기준은 안 좋으니까. 안 좋은 거니까. 그러네. 보통을 믿으면 안 되는군요. 그러니까요. 기준을 느슨하게 한다면 보통 그러면 다시 질문 던질게요. 우리는 한국 사람은 미세먼지에 강한 면역력이 강한 사람들인가?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요, 갑자기 그런 얘기도 나올 수 있죠. 뭐 우리나라는 마늘을 많이 먹어서 뭐 김치를 먹어서 괜찮다. 그러니까. 나 그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런 거 뭐 신문 보도 될 수도 있어. 미세먼지는 뭐 어떤 음식을 먹으면은 괜찮다. 옛날에 삼겹살 먹으면 그 뭐 무슨 먼지 내려간다는 그 비슷한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미세먼지 예보 등급 실체를 정확히 알 것 같아요. 보통이라고 절대 우리가 낙관하면 안 되겠네요. 예. 뭐 조음 그래도 네. 마스크를 벗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조음도 유럽 기준에서는 보통일 수가 그러니까. 있어요. 그 용어도 바꿔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요. 근데 덜 나쁜 정도로 해야지. 조음이 어디 있어? 조음은 뭐 마셔도 되나? 맞아, 없는 것도 아닌데. 그러네 진짜 미세먼지 그러니까. 조음 그래. 근데 또 예보 말고 경보도 있잖아요. 미세먼지 경보도 있죠. 예. 근데 미세먼지 경보는 어떤 경우에 발동이 되나요? 예보는 전날 네. 그 모델링으로 발표를 해서 실제로 그 정확도가 70% 넘지 않습니다. 근데 경보하고 주의보는 네. 실제 측정된 미세먼지 농도를 가지고 네네.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는 주의보의 경우는 네. 150 마이크로그램 이상이 2시간 이상 기록되면 뭐 150이면 우리 아까 전에 아까 그 기준의 PM10이 일평균 100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환경 기준의 1.5배가 될 2시간 동안 지속되면 주의보가 나오는 거고 초미세먼지는 90. 아까 전에 제가 50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1.5배보다 더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90 마이크로그램이 2시간 이상 지속되면 주의보가 발효가 됩니다. 지자체 차원에서 서울시가 발효를 하거나 그렇게 됩니다. 경보는 이거보다 더 센 거죠. 그래서 미세먼지 2시간에 300 마이크로그램 이상. 아까의 2배네요. 주의보보다. 그렇죠. 초미세먼지도 아까 전에 2배인 180 마이크로그램 이상이 2시간 동안인데 이제 논란이 많죠. 야, 그럼 이거 초미세먼지 그러면 2시간 지속이 이게 원래 초미세먼지 규정보다 2배인데 그걸 또 2배를 해야지 경보네요. 그렇죠. 너무 높네요. 웬만하면 주의보 경보 안 울릴 것 같은데. 그렇죠. 거의 잘 안 울리죠. 그래서 농도 기준이 너무 느슨하고 그리고 2시간당 평균으로 이걸 나오니까 울리는 경우가 매우 적죠. 그래서 그러네요. 2시간 평균이 아니고 1시간 평균을 해야 되지 않을까 등의 논의가 1시간 평균으로요?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측정소가 너무 적으니까 아까 전에 간이 측정소 예산 뭐 날렸다고 해서 이제 뭐 열받았다고 했는데 서울시로 예를 치면 서울시는 초미세먼지 측정소 25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많은 것 같잖아요. 근데 구가 25개인데 측정소가 25개면 구 하나에 측정소 한 개거든요. 심각하네요. 보통 구 하나에 50만 명이 사는데. 진짜. 그러니까 예보, 주의보, 경보와 관련한 그 정부의 그간의 조치만 보더라도 정부 노력이 좀 미흡하다는 느낌. 미흡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뭐 안 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럼 그동안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다른 어떤 노력은 했나요? 많이 했죠. 이제 세 번의 정권을 거치면서 점점점 줄어들었는데 2002년도 수도권 대기 개선 특별 대책을 세웠고 2002년. 네네. 그러면 참여정부 때네요. 그렇죠. 2003년에 수도권 대기 환경 개선한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12월 달에. 그때 구호가 맑은 날 남산에서 인천 앞바다를 볼 수 있게 하자. 맑은 날 남산에서 인천 앞바다. 서울에서 남산이라도 좀 볼 수 있게 해달라 그러세요. 정말. 그래서 그 특별법에 따라서 10년마다 수도권 대기 환경 관리 기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1차 계획이 2005년 11월에 4조 7천억 원의 예산을 만드는데 실제로 한 4조 1천억만 실제로 집행이 되었죠. 4조 정도 계획을 세웠군요. 그때는 1차 계획 때는 초미세먼지는 정책 대상이 아니었고 네 가지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휘발성 유기화합물, 황산화물 네 가지를 관리하자라고 했고 그다음 수도권에 네 가지 오염물질 정해서 지역별로 배출 허용 총량을 할당했죠. 근데 이 당시에는 실제로 가장 많은 예산이 들어갔던 것은 자동차였습니다. 경유자동차. 그러네요. 네네. 그래서 저공해 자동차를 보급하고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강화했고 저감장치 부착했고 LPG로 엔진 개조하는 사업을 그때 했었죠. 근데 상당 부분 효과는 봤었습니다. 그 저는 그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뭐 많이 세우셨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아까 약간 비웃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변화를 이제 못 느꼈기 때문에 뭐 더 나빠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랬던 건데 2002년부터 뭔가 이렇게 목표들이 많이 있었네요. 특별 대책들이 있었네요. 뭐 예산도 4조 원씩이나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그러면 목적했던 성과를 얻었나요? 네, 일정 부분 얻었죠. 시작할 때 2003, 4년대에는 거의 PM10의 경우는 70까지 갔었습니다. PM10 미세먼지. 그래서 2004년 61이 2012년에 41까지 왔거든요. 한 8년 사이에. 8년 사이에 정책 목표는 40까지 달성을 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13년, 4년, 5년 오면서 2015년 오면서 다시 조금씩 올라갔어요. 박근혜 정부가 한 게 없구나.
그렇죠. 예산도 많이 줄였고 관심 자체가 그분이 없었죠. 아 그렇구나. 네. 질소 산화물의 경우는 네네. PM10보다는 거의 성과가 없었죠. 아, 2004년 37이 32 정도밖에 안 왔으니까. 네. 그 정부가 아예 뭐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었네요. 네. 근데 의혹은 있었는데 한계가 좀 많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이제 전혀 이게 뭐라 그러지? 목표했던 대로 그렇게 줄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러면은 어떤 한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미세먼지 대책은 앞으로 10년, 20년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런 한계는 있을 수 있는 거고 앞으로 반성하면 되죠. 그래서 10년 해보니까 인체 위해성을 갖다가 덜 신경 썼다. 아까 경유가 문제에서도 경유자동차가 전체 미세먼지 발생원에서 몇 % 차지하니까 이거 해서 별로 안 줄여졌더라라는 것도 여전히도 인체 위해성을 기반한 대책으로 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전히도 이런 경향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미세먼지하고 오존도 불포함시켜서 2차 때는 포함을 시켰습니다. 1차 때는 없었죠. 네네. 그다음 고농도 오염 지역도 과거에는 찾지는 않았고 관리를 안 했는데 앞으로 할 것이고. 네네. 뭐 가장 많이 되는 건 사업장 배출 물질을 총량제 시행을 못했고. 이게 워낙 있긴 있어요. 총량제가. 했죠. 1차 때 했는데 네네. 상당히 느슨하게 했고. 제대로 시행했다. 네. 그리고 생활주변 생활 오염원은 실제 굉장히 많이 뿌려져 있으니까 이 조사하려면 상당히 많이 해야 되니까 1차 년도에 1기 때 못했었고. 어떤 게 있나요? 생활주변. 인쇄소, 도장시설, 뭐 숯가마. 자 동네 숯가마에서도 숯 태우면 나오거든요. 저 숯가마 좋아하는데 큰일 났네. 그다음에 우리 직화구이 숯불구이. 네. 숯불구이집. 그러죠. 이런 것도 다 정말 생활주변. 그리고 그러네요. 기초 연구가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우리 고유의 대기 모델이 아직 없어요. 그래 미국 가져와서 쓰고 있거든요. 그다음 측정망 당연히 더 많아져야 되고 또 더 정밀해져야 되고. 그렇구나. 아까 수도권 대기 환경 관리 기본 계획을 10년마다 세운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2014년 1차 계획이 끝났을 거고 그러면은 2015년에 2차 계획이 시작되었을 것 같은데 뭐 표면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은 안 들어요. 뭐 내 생각해도 뭐 그런 변화가 생길 정권은 좀 아니었죠. 2015년에 있던 정권이. 그래서 아마 우리가 못 느끼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기본 계획은 수도권 특별법에 따라서 세웠고 초미세먼지나 오존을 관리 대상에 넣었고 또 뭐 각종 관리 대상 물질의 목표치를 낮게 잡고 했는데 이 자동차 건설기계 신차 배출가스 인증 강화만 예정대로 되었고 뭐 아시다시피 저탄소차 핵류금 제도가 2020년 이후로 이게 사실 법률 사항인데 저탄소차? 그렇죠. 저탄소차를 하면 그 탄소가 많이 나오는 차 값은 올리고 그 다음에 적게 나오는 차는 차값에서 빼주고 뭐 CNG라든가 뭐 이런 것들 이게 프랑스에서 했던 제도입니다. 이제 보너스 멜리스 제도인데 참 영어 하면 안 되지 이분 앞에서. 괜찮습니다. 이게 자동차 업계 로비로 연기되었거든요. 근데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가 다른 부처 산업부의 반대로 환경부가 여기서 밀렸다는 것은 결국 정권의 의지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언제까지로 연기됐다고요? 2020년입니다. 그런데 자동차 업계는 왜 로비를 하는 거죠? 그걸 없애도록? 마진. 작은 차보다 큰 차가 마진이 더 많잖아요. 큰 차가 탄소가 더 많이 나오는데. 그렇죠. 그분들은 탄소보다 중요한 건 마진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그마한 차 파는 것보다 큰 차, 제네시스 파는 게 돈이 많이 남죠. 그다음에 공해 차량 운행 제한 제도, 이른바 로우 이미션 조는 근거법 2008년도에 만들어졌는데 뭐 말만 하고 실제 실행 계획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계획 때도 도로에 다니지 않는 비도로 이동 오염원인 건설기계 선박에 대한 대책도 매우 미비했죠. 그러니까 그 2기 계획 때 보면 처음에 나온 거 보면 2024년까지 5만 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했는데 5만 대도 굉장히 적은 겁니다. 왜냐하면 건설기계가 한 45만 대 되는데 우리나라에요? 현재 45만 대 정도 있다. 그러니까 뭐 트랙터라 뭐 굴삭기라든가 이런 거 말이죠. 덤프 트럭도 건설기계니까 덤프 트럭, 미스 트럭, 덤프 트럭, 거기 진짜 지게차, 그러니까 굴삭기. 그런데 45만 대 중에 한 3분의 2가 다 10년 이상 된 노후인데 지금 여기도 보면 처음에 5만 대 목표를 세웠죠. 일단 대수 자체가 굉장히 적죠. 몇 대나 했나요? 그런데 2015년 한 해만 계획이 조기 폐차 500대였는데 한 대도 안 했어요. 조기 폐차는. 그냥 안 했어요? 네네. 2015년에도 대체 청와대에서 뭐 한 거야? 그러니까 정말 암흑이다 암흑. 건설기계 조기 폐차는 2015년도 제로, 2016년도 제로, 올해도 제로. 3년 내리 제로예요? 거기에 대한 지원금을 전혀 안 쓰는군요.
그러니까 세부 계획이나 정책 네. 의지도 네. 없었지만 네. 세부 계획을 못 세운 거죠. 아, 그랬구나. 잠시 쉬었다가 2부로 이어지겠습니다.